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선박 수주 증가로 우리 조선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강도 높은 구조 조정 등으로 현재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토크 불독에서는 우리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광용 거제시장, 김성갑 경남도의원, MBC 경남 장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기 전에 조선업계의 가장 큰 이슈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인데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현지 시간 22일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한다 공지했고 이제 내년 초에 심사 기한을 정했다라는 소식이 연일 보도가 됐습니다. 장현 기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건지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얘기한 대로 지난 10월 22일입니다. 유럽연합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지주사죠. 예. 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를 재개한다, 이렇게 짤막한 문장을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게 꼬박 2년 전이죠. 2019년 12월 달에 이걸 심사를 시작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동안 뭐 세 차례나 미뤄왔던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뭐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게 이제 뭐 정재계의 그 전망이었는데요. 네네. 이 1, 2위 업체죠. 업계, 조선업계 1, 2위 업체가 이렇게 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 이제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이유들이 보이는데, 특히 유럽은 그 액화가스선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나라들이 많은데, 이 업계 1, 2위인 이 두 업체의 비중이 약 70% 가까이나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1, 2위를 이제 견제한다는 차원들이 좀 존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회사의 설득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약속 등으로 약간 좀 뭐 재개를 이제 뭐 밝히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단계가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간의 결합이잖아요. 그런데 네. 왜 다른 나라가 뭐 심사 그리고 뭐 허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결합 심사 제도는 이제 독과점 시장을 뭐 고착한다든지 이게 가기 전에 이렇게 견제하는 장치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0여 개 국가가 이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제 미국은 클레이턴법도 있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EU 합병 규칙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사적 독점 금지법, 중국은 반독점법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이 업체가 되면은 이 기업을 이제 결합할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뭐 영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물건을 판매할 때 반드시 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경남 지역의 사례가 이런 게 있었죠. 이 무화기 대선 주조 주식을 취득했다거나 그다음에 또 하이트 맥주의 진로 주식 취득도 이제 같은 얘기였고, 이 국제적으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노키아 주식을 취득하고 이제 영업을 양수했던 이 유명한 사건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에서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반드시 좀 거쳐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독과점이 될까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건데, 뭐 두 분께서는 궁금합니다. 앞으로 EU의 기업 결합 심사, 인수합병 문제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먼저 병광용 거제시장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의 그 매각 문제가 지금 3년을 끌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있는 이런 매각 관련으로 인해서 우리 뭐 경남도민은 물론이고 우리 특히 거제 시민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현장 상당히 좀 이 불안과 우려가 커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결론적으로 저희들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대우조선해양은 이 단순히 거제시 경남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경쟁력, 조선 산업의 희망 이런 것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봐서는 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서 대우조선 매각 문제, 그리고 지금도 오늘 또 우리가 조선 산업 전반의 인력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 산업의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작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우조선 매각 관련해 가지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느냐, 이 말이 맞느냐, 저 말이 맞느냐, 그런 말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이를 한 중순쯤 되면 이렇든 저렇든 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조선 산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조선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활발한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장현 기자는 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펼쳐 나가겠다, 뭐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합병 승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제 될 거냐 하고 그리고 이제 승인이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내년 1월 20일까지로 이제 기한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연내된다는 것은 지금 사실 좀 물 건너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년 1월 20일이라는 게 이 조선업이 굉장히 지금 뭐 화량으로 지금 돌아서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합병 승인에 이게 목을 메고 있어야 되는 이런 현실들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내년 1월 초면은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불리하다는 점이 있고 또 아까 이제 변경희 시장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의 이 LNG선 비중이 이제 70%인데 이후에서는 이걸 이제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뜨리라고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여부에서도 여전히 좀 전망은 좀 이렇게 뭐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심사 기한은 이제 내년 초입니다. 1월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 지역의 최대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샤트코 불독이 또 꼼꼼히 체크해보고 또 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조선업계 인력 부족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많습니다. 앞서 장현 기자도 뭐 호황이다, 화랑이다라고 하셨는데 할 일은 많습니다만 일할 사람이 없는 게 현재 조선업계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 지역, 이 경남이 세계 조선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부터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우선 경남하면 빅3 가운데 두 군데나 있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또 없어진 회사도 있습니다만 뭐 성동조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간신히 있는 STX 조선해양 뭐 이렇게 중형 조선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이 소형 조선소들 굉장히 내실이 좀 좋았습니다. 지금은 또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거 따지면 경남이 사실 조선의 뭐 최고 메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그 여러 가지 숫자로만 좀 보면요. 경남이 세계 조선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수주량의 17%가 경남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수주량에는 40% 정도가 경남에 몰려 있고요. 국내 조선업체의 37%가 경남에 있습니다. 2014년이 수치상으로는 최대 호황이었는데 생산액이 당시에 34조 원이나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작년에 이게 19조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반토막 정도 났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노동자 수인데요. 2015년 5월 자료를 보니까 약 10만 명으로 이렇게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그 5월 달 자료를 봤더니 4만 4천 명대로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동안 이 불황을 겪었고 불황의 긴 터널을 뚫고 조선업이 나왔는데 선박 수주가 이제 늘어나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은 지금 갖춘 상황이거든요. 네. 이 내용 얘기할 때마다 사실 좀 기사 쓰는 기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던데요. 네. 목표량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달성한 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대우조선해양 올해 수주 목표액이 77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53척에서 이제 약 92억 달러 수주했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 대비 119% 달성했습니다. 보통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좀 많았는데 이게 삼성중공업이 좀 더 반전이 있어요. 올해 목표액이 91억 달러인데 지금 75척 수주에서 금액으로는 112억 달러입니다. 이게 지금 목표치 대비 123% 달성했는데 연말에 몇 건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니까 목표 대비 훨씬 더 넘어서는 그스러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수주에 있어서는 지금 좋은 소식만 산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 3위 조선소가 우리 지역 거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만 놓고 봤을 때는 두 분도 굉장히 좀 반가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장 체감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도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주 소식이 발표될 때마다 힘이 납니다. 우리 시민들도 희망을 갖게 되고 그만큼 우리 거제가 이 조선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절대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수주가 각 회사에서 매년 초에 설정하는 목표치에 많으면 한 70%선, 그다음에 적으면 한 50%선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면서 물량 부족 사태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우가 68억 불, 삼성이 한 62억 불.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는 대우가 68억 불, 그다음에 삼성이 70억 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우나 삼성이나 다 50억 불 정도의 수주를 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이미 삼성 같은 경우는 111억 불로서 목표
대비 한 121%를 달성했고 대우 같은 경우도 91억 불을 수주를 하면서 올 연말까지 가면은 이 100억 달러를 넘었을 것 같은 이런 전망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수주로 보면은 지난 한 3년에 비해서 볼 때에 많게는 한 2배 가까이 증가된 그런 이제 수주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거제시 입장 그리고 경남의 여러 기자재 업체라든지 협력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쁜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수주된 이제 물량들이 현장으로 투입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나 그 후내년 이렇게 갔을 때에 인력 수급이 우려된다. 인력 수급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정부 차원도 그렇고 경남도 거제시가 함께 이 호황기인 조선 인력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수급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좀 논의되고 찾아져야 될 그런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갑 의원도 듣겠습니다. 예, 제가 조선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수주가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어쨌든 우리 그 동료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떠나갔는데요. 저는 늘 이렇게 수주가 언제쯤 이렇게 화랑이 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요즘 이제 수주가 된다는 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 수주 실적 내실을 관련해서 우리 아까 장인 기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면 2021년 7월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발주량의 한 50% 정도를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21년 상반기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를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61%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고부가가치 선에서는 이제 수주를 많이 했고 그 선박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해양 플랜트 5개를 수주를 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에서 3개를 수주를 했고 대우조선에서 지금 2기를 수주를 했고요. 지금 제가 여기저기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도 해양 플랜트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제 예측이 된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 앞전에 우리 조선 불황이 이렇게 오고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해양 플랜트 손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많이 봤는데요. 어쨌든 그 손실을 본 그 시기에 어쨌든 그 해양 플랜트에 대한 기술 축적을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많이 했고 노하우도 이렇게 많이 쌓았기 때문에 어쨌든 몇 년 동안 없었던 해양 플랜트 수주 소식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조선업계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나 부족할까요? 네, 김성갑 의원께서도 해양 플랜트 얘기를 하셨는데 해양 플랜트 때문에 조선업이 많이 울었죠. 근데 지금 와서 다시 해양 플랜트 때문에 지금 웃고 있습니다.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들인데 아까 제가 최대 1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제 지역만 조선업에 종사하는 이제 노동자 수가 그런데 지금 이제 4만 명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당장은 지금 이제 거제 조선소가 야드가 풀 가동 상태라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일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이 되면은 최대 호황기만큼 일감이 이제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인력이 다시 10만 명대로 가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 8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장의 사정은 어떤지 그리고 정부 입장은 어떤지 그 MBC 경남이 제작한 리포트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미 확보한 일감은 넘칩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수주 풍년으로 현재 우리 조선사의 수주 잔량은 2,882만 CGT,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작업장을 쉴 새 없이 가동해야 할 물량입니다. 반면 일손은 없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고강도 구조조정과 수주 절벽 후유증으로 많은 노동자가 야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거제의 한 조선협력사, 수주 절벽 보릿고개를 가까스로 넘는가 했더니 또 다른 시련과 마주쳤습니다. 내년 상반기 대형 조선사가 확보한 일감이 현장에 풀려도 일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숙련공 인력들을 다시 그대로 유치시키기가 그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새로운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4분기까지 조선업 분야에 8,0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예견한 거제시는 올해 독자적인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 시행으로 숙련 인력 5천여 명의 이탈을 막았지만
기초지자체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나 경남도에서도 조선 기능 인력으로 신규 유입되는 이런 청년층에 대한 어떤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우리 조선업의 제도약에 발맞춰 숙련 인력 복귀와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거제 이제 조선업 종사자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조금 풀어서 덧붙일 말씀도 있으실까요? 영상 보시고 나서. 네,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해양 플랜트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인력이 많이 우리 투입될 때는 한 8만에서 한 10만 정도 이렇게 이 인력들이 최대 인력들을 현장에서 고용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예. 이후 조선업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지금 실제 현장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뭐 영상에서 소개를 했지만은 거제형 일자리를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계속해서 현장에서 내보내야 될 현장에서 일자리에서 노동자들을 내보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이제 직면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량 감소에 따른 인력 유출이 계속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으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올해 수주되는 이런 양들이 결국 현장으로 투입되는 시점에 과연 그러면 그 늘어난 수주 물량을 처리해낼 수 있는 충분한 인력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많이 빠져나간 인력들이 과연 다시 쉽게 유턴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들이 예. 그렇게 우리가 쉽게 참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량은 회복을 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이제 왜 떠났냐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앞서 리포트에도 수주 절벽 보릿고개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김성호 의원님 뭐 떠난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제시 인구를 보면 2014년 24만 8천 명이고 2016년에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25만 한 7천 명이었고 그 이후에 인구가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를 좀 해서 2021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거제시 인구가 24만 한 2천여 명으로 2013년으로 이렇게 되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걸 보면 거제시의 어떤 경제 규모나 아니면 인구 변동 추이가 조선소 경기와 추이를 비슷하게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14년도에는 한 정규직 기준으로 해가지고 13,000여 명이었고 20년도에 9천여 명. 삼성중공업도 비슷한데 한 30% 정도 정규직 직원들이 줄었고 여기서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조선 빅3 협력사에 2014년도에는 한 9만 5천여 명에서 2021년 6월 기준으로 보면 3만 1,000명으로 한 40%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은 감소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 조금 제가 아까 전에 그 해양 플랜트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거제 양대 조선소가 주력 생산품이 조선하고 해양을 나눴을 때 조선이 한 70, 해양을 한 30% 정도 이런 비중을 두고 갔었는데 그때 그 양대 조선소의 개별 사별로 보면 한 2만 5천여 명이 이렇게 상주를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10년 후에 해양 플랜트가 사업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늘리면서 한 70% 정도까지 이제 비중을 조선 생산 비중을 늘리면서 그때는 그 조선소마다 한 4만 5천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인력이 굉장히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이제 조선 그 해양 플랜트 수주가 이렇게 절벽으로 막히면서 또 해양 생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 인원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보면 되고 그 시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다 보면 산업을 하다 보면 선급 감독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감독 수만 해도 한 10,000여 명 정도가 거제 상주를 그 당시에 했고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아닌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 거제시에 보면 어떤 그 주택이라든지 뭐 원룸, 뭐 렌탈 사업, 주택 렌탈 사업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그 이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원이 빠지다 보니까 2013년 그 수준으로 갔는데 아까 전에 제가 해양 플랜트 수주를 지금 대우조선에서도 2기를 했고 앞으로 삼성중공업에서도 아마 몇 기를 할 것으로 제가 예측은 하고 있는데
해양 플랜트 수주가 이렇게 되고 또 선박 수주도 이 추이를 계속 유지를 나가면 아마 조만간 과거 호황이 한 100%는 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80% 정도 선까지는 이제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노동자들이 육상으로 지금 떠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는 데 있어서는 왜 회의적일까요? 지금 거제 조선 노동자들이 한 10만 명에서 4만 명대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던 일단은 수주 절벽으로 인해서 일감이 없기 때문에 예.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떠난 이유도 있는데 거기서 더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거제 지역에 뿐만 아니라 조선 산업 현장에 지금 인력을 이렇게 구하지 못해서 구인단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그 거제를 비롯해서 통영, 고성, 고용 위기 지역의 실업률 또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이유가 저는 그 협력사 노동자들의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뭐 임금 구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원청 노동자들은 그 시급제가 아니라 기본급을 기본으로 한 월급제에 시급제를 플러스 시켜서 혼용제를 쓰고 있고 우리 또 사무직 노동자들은 연봉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협력사 하청 노동자들은 거의 다수가 시급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조업의 월급 그 급여 그 어떤 제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연봉제 아니면은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고 거기 따른 또 연장 근로가 하면 추가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협력사 하청 노동자들은 거의 한 90% 이상이 시급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시급제를 폐지를 하고 임금 구조를 기본급이 들어가는 어떤 적용이 되는 그 정액제, 월급제라든지 그런 어떤 임금 구조를 지금 혁신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임금 구조가 바뀌어져야만이 예. 많은 어떤 그 우리 떠난 조선 인력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조선 산업이 미래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간 노동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현재 임금 구조는 큰 메리트가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근무 환경의 위험도를 놓고 보더라도 뭐 산업재해 사고 자료도 나와 있고요.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서 얼마나 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조선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근골격계 산업재해를 당한 장본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오는 게 이제 근골격계 질환 이제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걸 이제 비춰봤을 때 조선소에 근무하는 노동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 위험도라든지 그런 거는 매우 높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맞고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조선 산업 사망자는 총 78명으로 평균 16명의 평균 매년 이제 16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그 산업별 재만인율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노동자 100명당 재율이 조선업이 1.09이고 산업 평균이 0.54보다 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인 사망 만인율을 이렇게 보면 조선업이 1.53%로 그 산업 평균 1.12보다 크게 이렇게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만큼 조선 업종이 업무의 강도나 위험성 측면에서 다른 업종들보다 월등히 높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적정 노동 시간이 필요하고 숙련된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 현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조선소는 그 중량물을 다루고 굉장히 그 현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어떤 안전사고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산업재해가 높고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또 입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위험한 노동을 함에 있어서 그에 따르는 보상이 그러니까 임금이 보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 강도에 따른 임금, 그다음에 위험도에 따른 그런 어떤 임금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이렇게 많은 노동자를 떠나고 떠났던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복귀시키는 데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이 가장 좀 애로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금 구조도 그렇고 또 보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제가 좀 이 첨언을 네. 하자면은 지금 현장에서 가장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거제에 있는 그 조선 노동자들이 이 평택을 위주로 한 수도권으로 많이 가서 안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이제 하는 주 이유들이 이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 노동 강도도 조선 현장에 비해서 훨씬 약하다. 비교적 그리고, 낮고. 예. 네. 그리고 임금도 조선 현장에 있는 것보다 그 평택 수도권에서 하는 게 임금도 훨씬 높다. 네. 왜 내가 돌아가겠냐. 솔직히 이런 이제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김석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짚어 이제 주신 것 같고 시장 입장에서 어떤 젊은 이 산업 인력들 그다음에 노동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활 근거지를 만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역할이고 책임인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런 구조가 이런 형태가 지속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어떤 그 대안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거는 우리 뭐 지방 정부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기업체도 같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만 듣고 보더라도 이제 수주 호황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뭐 모두가 다시 웃음을 짓기에는 어려운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수주 호조가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원청 외에는 또 속빈 강정이다 이런 표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이제 구조상 협력업체가 많은데 앞서 변 시장께서도 협력업체의 단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 수주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조선업 얘기하면은 절박한 입장이 아닌 곳이 없죠. 다 원청도 절박하고 정부 당국도 지금 뭐 절박한 상황이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들 더군다나 절박한 상황인데 항상 얘기를 해서 좀 약간 빠지는 부분이 이게 하청업체들이거든요. 근데 하청업체들 사실 좀 이 절박한 사정들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그 경남에서 이게 조선협력업체 20년 동안 운영해왔던 한 대표의 뭐 인터뷰가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되면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이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던 말이었죠. 이 사업주 말로는 이 물건 하나 납품하는데 인건비, 여기서 얘기하는 원가가 인건비입니다. 이제 근로자들을 이제 이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납품해야 되는 비용이 이제 1,000원인데 네. 실제로 이제 수주 받는 거는 이제 900원 정도의 수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계약을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은 뭐 페널티, 여기서 페널티라는 게 이제 뭐 다음 수주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마지 못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특히 또 경남 조선 기자재 조합 같은 데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최근 강제값이라든지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조선업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뭐 이렇게 하청업체에다가 쳐주는 이제 금액은 예전과 똑같다 내지는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하청업체들 어떻게 살려는 말이냐 이런 입장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저가 수주 과거에 이제 조선 이게 이제 불황 시절에 예. 저가 수주라는 카드를 이 빅3들이 많이 꺼내들었죠. 이 페널티를 이 불이익을 뭐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손실의 거의 낙수 효과가 지금 하청업체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조선업의 수주 호황을 놓고 원래 의미대로 이제 낙수 효과가 이어져야 됩니다. 원청, 하청 가리지 않고 상생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이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변 시장 듣겠습니다. 예,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좀 목표를 초과하는 이런 수주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거제 시민들은 상당히 이제 조선 불황이 끝났겠구나. 이제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나아지겠구나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쭉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력들이 현장에 유입이 되고 또 그런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시 지역 경제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쭉 얘기 나오는 것처럼 물량이 늘어나서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그를 실현의 인력들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많은 게 현실이고요. 그럼 어떻게 타개갈 거냐?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저단가 원청에서 협력업체에 물량을 줄 때에 책정하는 이 저단가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이 인력 수급 문제는 요원하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협력사들의 문제가 또 임금 구조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숙련공이나 신규로 들어온 노동자나 이 임금 체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협력사에서 오래 이렇게 일을 하신 숙련공들이 굳이 내가 이렇게 오래 근무할 뭐 이유가 있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물론 이 하도급 단가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최저 임금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 숙련공과 신규 노동자 간의 이 임금 차별화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공들은 숙련공대로 오래 한 직장에서 한 협력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그다음에 신규 인력 유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 가서 쉽게 일하면서 훨씬 조선 현장에서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현장에 뭐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겠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신규 노동 인력의 유입도 차단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앞으로 이제 인력이 어떻게든 마련이 돼야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 계속해서 병광용 시장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떤 대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해 5월에 예. 그때는 인력 수급 문제보다도 고용 이탈, 일자리 이탈에 이제 대한 절박성을 느끼게 되면서 거제형 일자리라고 하는 조선업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일자리 모델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올 1일부터 지금 시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름 붙이기를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물량 감소에 따라서 협력사들은 노동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조정할 수밖에 없고. 예. 네. 지난해 5월 당시에 그렇게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인력들이 한 8,0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을 거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양대 조선소 사장도 만나고 협력사 대표들도 만나고 주변 여러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일정 정도 수주 회복기까지 조선업이 좀 더 나은 단계로 호전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이 고용을 좀 유지를 하자. 그런 이 모델이 이 조선 고용 유지 모델인데 고용노동부 경남도 그리고 거제시 그리고 양대조선 원청사 협력사 이 각 주체들이 공감을 한 거죠. 이 누구나 다 같은 공동의 문제다. 이 공동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런 부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 모델을 준비를 할 때에 양대조선 사장도 적극적으로 시장님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6,400명 정도가 이 고용유지 모델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물량이 부족한데 일감이 부족한데도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한 6,000명 정도의 고용유지 효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고 지금 여전히 그런 수요는 있고 그런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내년 1년 더 이 고용유지 모델을 좀 시행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런 고용유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 1년 정도도 이런 고용유지 모델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일감 부족에 따라서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수주 회복기를 대비해서 이제 지난해 11월 발표했었던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에 대해서 병광용 시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주 호황이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주요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숙련된 인력을 유출하는 거에 있어서 막았다. 이 부분도 정말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데 그럼에도
의원님, 인력은 계속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더욱더 가까운 미래를 보더라도 계속 인력난 문제는 조선업계에서 빠지지 않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조선소의 어떤 그 평균 연령을 보면 과거 한 10여 년 전에는 한 40대 초반에서 아마 한 중반 정도의 평균 연령을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알지는 못하나 한 50대까지 이렇게 좀 올라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어떤 그 조선소의 고령화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그 조선소의 인력들이 선순환이 되지 않고 고령화가 지속됨으로 해서 아마 그 생산에 많은 그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거기에 그 좀 말을 좀 더 보태보면 이제 그런 것이죠. 왜 그러면 조선소의 젊은 청년들이 입직을 안 할까, 취업을 기피할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면 조선 산업에 대한 어떤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간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조선업에 종사하는 20대, 30대 종사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40대 어떤 그 종사자들은 기회가 있으면 고민을 좀 이렇게 심각하게 한번 해보겠다. 또 한 50대는 그래도 내가 이제 배운 게 이제 조선소 일이니 이제 마지 못해서 뭐 조선소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조선소에 대한, 조선 산업에 대한 어떤 미래 불확실성을 좀 제거를 하고, 또 하나는 그 조선 산업이 그 미래지향적인 어떤 산업이다. 그런 걸 조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부각을 조금 시켜서 조선 산업의 미래가 괜찮다. 그리고 조선 산업이 미래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좀 강력한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도에서 파악한 이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경남도 내에 조선업 종사 인력이 5,3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필요한 인력을 또 조사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대우조선에서도 한 1,300여 명이 내년까지는 필요하다. 그것은 협력사, 정규직이 아니라 협력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도내 중형 조선사에 내년 연말까지 이제 필요한 인력이 한 3,500여 명 이렇게 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남도에서는 그 인력 수급 대책이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금 사실은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 3년간의 어떤 그 예산 규모를 보면 고용 유지하는데 한 100억 정도, 그리고 신규 인력 양성을 하는데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총 이렇게 예산을 보면 한 700억 정도.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제 투입함에 있어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뭐 단순한 어떤 교육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많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게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것보다도 저는 신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존의 숙련 인력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조선 현장으로 불러들일 건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일 엊그제 통계청 그 자료를 보면 월 우리 그 임금 노동자들이 월 한 200만 원 이하 받는 분들이 한 30% 정도가 되고, 200에서 300만 원 받는 분들이 한 33%. 여기 300만 원 이하 임금 노동자 전체 임금 노동자들 중에 한 63%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노동의 그 불평등이 굉장히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조선소 관련해서 제가 좀 현황 설명을 하면요. 올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목표 대비 한 100%를 다 넘겼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가면 이보다도 더 많은 수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금액을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한 12조, 대우조선이 한 10조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 조선소가 한참 호황기일 때 우리 조선 노동자들이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종사를 했고요. 지금은 한 13만 명 정도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문제는 뭐냐 하면 수주가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그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많은 지금 언론에서도 걱정을 하고 저 또한 이 문제 해결에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그 조선소로 어떤 노동자들 입직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임금 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문제가 제일 큰데 지금 임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5천만, 그렇게 우리 노동자가, 우리도 도에 우리 어른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세비를 받고 있는데, 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5천만 원을 받으려면 시급제 이 구조 속에서 5천만 원을 받으려면 연장 근로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한 80시간, 100시간을 해야 5천만 원을 받는 구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선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조선소 입직이 안 되면 노동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과거 일본의 전철을 우리가 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경남의 노사민정이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고요. 조선산업이 경남의 그 18개 시군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다 미칩니다. 네, 지난 10월 21일이었습니다. 경남도 의회에서 김성갑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영상 보고 오셨는데 시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공감하는 대목이 좀 많았습니까? 예, 우리 이 조선 전문가답게 우리 김성갑 의원님께서 현재 조선업이 처해 있는 이런 아주 문제들을 잘 좀 언급을 해주셨다. 지금 당장 이 시급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 조선 인력 수급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체들 적극 나서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 그다음에 실제 이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는 주 이유가 결국은 이 지금 협력사들의 임금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들, 그리고 결국 이 조선 산업이 그냥 뭐 5년, 10년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주력 수출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지속 가능한 조선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지적들을 잘 주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해가야 그래서 뭔가 대안들이 마련이 되고 이렇게 해가야 우리 조선 산업의 미래가 있고 그리고 물량이 늘어났을 때의 인력 수급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공감을 하면서 어쨌든 경남도나 우리 거제시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들을 갖고 함께 해법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스타트코 불독은 수주 호황 속의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인력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조선업에 어떤 지원과 그리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세 분의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들으면서 오늘 불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듣겠습니다. 네. 우선 제일 먼저 나왔던 그 대우조선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조건부 매각 이 부분은 국익으로 봐서도 그리고 우리 경남, 거제시 전체 입장으로 봐서도 이 부분들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EU의 결합 승인 여부를 떠나서 우리 정부가 먼저 결단을 내려서 대조선 해양 매각 부분을 철회하고 대우조선 주인 찾기에 대한 새로운 검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다시 한번 좀 촉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장 발등에 불로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는 수주가 늘어났을 때 물량이 많아졌을 때 원활한 인력 수급 문제 이 부분들은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력 수급의 원활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하도급 단가
그리고 그 단가에 따르는 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 문제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인력 수급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원청사들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력사나 우리 조선소가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과감한 하도급 단가 현실화를 통한 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 개선, 임금 개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인력 수급의 원활히 대응해 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되고 거제 시장은 25만 거제 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신념으로 시정에 임해오고 있고 우리 조선산업은 우리 거제 시민 25만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거리 문제입니다. 그만큼 시장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산업인 조선산업이 여러 풍파를 겪겠지만 잘 항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필요한 부분들 지원이면 지원, 소통이면 소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 또래는 강력하게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조선소의 권유 형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데 더욱더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갑 의원 듣겠습니다. 예, 지금 조선산업 수주가 이렇게 조금씩 되고는 있긴 하나 아마 향후 한 1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 위기 지역 그 재현장을 지금 도에서도 그 대정부에 요구를 해놨고 거제시에서도 이렇게 건의를 해놨는데요. 어쨌든 지역 고용 위기 지역 재지정이 조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조선소 노동자들이 이 과거에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노동을 살아왔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제조업에서 다른 임금 노동자들이 한 5, 6천 받을 돈을 우리 하층 노동자들은 5, 6천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이렇게 해야만이 그런 어떤 임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까 전에도 제가 그런 언급을 잠깐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기도 하고 경제 규모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규모에 걸맞는 그런 어떤 노동의 양극화라든지 차별을 지금 철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그 워라밸이 대세라고들 늘 그렇게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과 삶을 같이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에 어떤 우리 조선 하층 노동자들도 그렇게 워라밸을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우리 조선 노동자들이 주 52시간만 근무를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사회 각계 지도층이라든지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런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어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BC 경남 장현 기자 듣겠습니다. 6년 전 경남 조선업이 수주 절벽 때문에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인력 절벽 때문에 다시 또 위기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인력이 8,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폐업한 조선소를 감안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3, 4만 명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올지 지금부터 철저하게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근무 여건 그리고 임금입니다. 그 경기도 아까 뭐 공장에 가 계시는 거제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녹화 전에 실제로 이제 거기 계시는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일당 한 25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 전문 기술직들은 40만 원까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에요. 이분이 만약에 이제 거제 조선업체로 다시 이제 오게 되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일당이 14만 원입니다. 김성각 의원께서 연봉 6, 7천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제에서 조선소 일하면은 돈 많이 받는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게요. 그 숙련공들이 일을 많이 해서 밤낮 없이 일을 많이 해서 받는 돈 사실입니다. 주 52시간에 그것도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만 원에 이제 한정이 되는 건데 이분들이 숙련공이라고 얘기하는데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만큼이나 굉장히 전문 기술직들이고 숙련공들입니다. 그에 맞는 대우를 반드시 해줘야 이분들이 다시 거제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황을 뒤로 하고 이제 반등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조선업인데 인력난이라는 경남과 마주한 경상남도입니다. 경남과 운명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조선업의 순항을 위해서 정부의 여러 지원도 필요하겠고요. 지자체에 앞으로 펼쳐질 대책도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사투코 불독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